대장동 쪽의 주민들을 한번 최근에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네, 자주 소통하고요. 복장이 터지죠. 억장 와르르 맨션. 남욱시의 논현동 땅 300억에 샀다가 이제 500억에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600억까지 올랐다고 하죠.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로 갔었던 그 금액들은 원래 대장동에 재투자되어야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엉망으로 개발 사업을 해놨어요. 배수로도 최소한 되게 협소하게 파가지고 여름마다 침수되고 주차장에 물 들어오고 강제 수용당해가지고 제값도 받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의 복장 터지는 거고, 거기 살고 계신 대장동 주민들은 지금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기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월요일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아주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미남과 방송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총장님이 페이스북 글을 제가 봤는데 네. 지금의 민주당은 이 나라의 개헌만큼이나 백해무익하다 라고 하셨어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부터 요즘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장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는 고 김문기 씨만 억울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래도 적어도 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태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을 알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정부와 법무부가 나서서 이 어쨌든 3.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약 7,800억 원을 가져간 범죄자들을 옹호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 때문에 그게 미랄이 돼가지고 뭐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민간 이 대장동 개발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대장동 일당들의 항소를 막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 정부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민주당은 김만배입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항소 포기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론도 매우 안 좋고, 그리고 뭐 야당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대장동 그 민간업자 일당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7,800억 원을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 금액이야 뭐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1심 재판부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조금 뭐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항소심에 넘긴 건데 이걸 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서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정은 됐어요. 그 이제 배당 금액, 이 택지를 분양하고 처분하면서 받았었던 대장동 일당들의 이제 처분 배당 금액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산정이 됐고, 천화동 1호부터 7호까지 받았었던 그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의 가족, 남욱 등등이 가져간 배당 금액은 이미 구체적 액수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천화동인 4호의 이 실소유주인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8,721만 원 SK 특정금전 신탁으로 천화동인 4호 만들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배당 금액으로 1,007억을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금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가법상 배임이 이제 그 기준액이 5억부터 50억인데 이제 그거를 배당 금액을 받았을 때부터 기수로 산정을 하느냐, 아니면 대장동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로 기수로 잡고 산정을 하느냐, 이 이제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검찰은 배당 금액을 받았었던 그때부터 계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법무부는 지금까지 유사한 판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봐가지고 대장동 사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기수로 잡고 이제 계산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특가법상 배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서 배임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2심에서 따져봐야죠. 다퉈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례가 없으면 이 대장동 사건으로 처음으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걸 정성호 장관과 뭐 이진수 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막은 거니까 정권의 외압으로 추징을 못하게 됐다는 건 팩트죠. 팩트.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이걸 다루는 시사방송마다 앵커분들이 항상 한숨들을 그렇게 쉬시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숨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냐하면 보통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일이지만 네.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뒤집거나 조금이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게 지금 무죄를 유죄로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가 나온 부분들을 다퉈보자라는 그 기회에 좀 달라고 하는 건데 그마저도 뺏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웃기고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 처음 1심 선고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의 첫 반응이 뭐였냐면 야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세요. 누가 봐도 대장동 일당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변호인부터 뭐 민주당 패널 그리고 고위직 인사까지 대장동 일당들을 옹호하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과연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행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장동 일당들과 깊게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2014년 이재명 시장이 재선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술값도 대납해 줬다고 하고 정진상 그렇죠. 비서실장이 그리고 허위 보도도 기획했다고 하고 댓글 지원한다고 댓글 하고 지원했죠. 네, 그리고 선거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 대순진리회를 뭐 포섭했다라고 하는 걸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가 선정되게끔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해야 될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추진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뭐 남욱 변호인처럼 하고 있으니까 납득이 안 되죠. 자, 일단 오늘 그 김지호 씨, 네. 김지호 씨, 민주당의 김지호 씨는 또 사고 쳤나요? 성남에서 뭐 하던 분입니까? 원래는 네. 그 판교의 그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국장인가 간부를 썼던 분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까? 측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성남시로부터 홈페이지를 만드는 수의 계약을 받아서 네? 수의 계약. 수의 계약. 네, 홈페이지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어요? 네, 홈페이지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성남시로부터 공공 수의 계약 받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 지적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한테 문자폭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김지호 씨가. 아니죠. 김호지 씨가. 김호지 씨. 본인이 김호지라고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김호지, 이게 본명이 김지호예요, 김호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남시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아니 뭐 사회단체 활동이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근데 뭐 계속 나와서 뭐 부대변인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성남시장 나가겠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아, 성남시장을 나가겠대요? 예. 김호지 씨가? 네, 김호지 씨가. 근데 이제 김호지로 나가는 거예요? 김지호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성남시장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병욱 이제 분당을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 정무비서관이죠. 정무비서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준비하는 측근은 2명인데 한 명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고 한 명은 방송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에서 대변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이에요 지금? 대변인일 겁니다. 맞아요. 대변인이에요. 김호지 씨가요? 그리고 이제 막후에서 대변인이네. 맞습니다. 이 사람 대변인, 팽당한 거 아니냐. 대변인하기 쉽네. 네,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다 보면 대변인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거, 그쪽 유니버스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 한판승부라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김현지 씨 설명할 때 뭐 김혜경 씨와의 접점 역할을 했다. 김현지 씨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스스로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도지사의 와이프라고 하는 건 사인인데 공직 비서관들이 못하러 접점 역할을 했다라고 증명을 해줍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 진영에 더 불리한 말들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맑은 분이시네. 맑아요. 네, 매우 맑습니다. 투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투명하네요. 이분의 말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이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좀 규제를 좀 걷어주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오늘도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재판에 져서 본인들이 그 강백신 등 친윤 검사들이 재판에서 졌다. 재판에 서서 본인들이 무능해서 재판에 졌는데 이것을 여권에 뒤집어 씌워서 대장동 일당들을 여권이 비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에게 유튜브로 면접 보고 당대표 당선된 게 장동혁 대표인데 대장동 일당들에게 유화적인 건 장동혁 대표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얘기를 이 얘기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화이팅 김지호 화이팅 더 해줘 더 네? 더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김지호 씨가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말들 쏟아내고 있죠.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가 대장이다. 징역 8년형을 받았는데 검찰 재판부가 얼마나 죄질이 악질이면 8년을 선고했겠느냐. 유튜브 출연하고 한 게 국민의힘 아니냐. 왜 저희한테 대장동 일당들을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다. 강백신 검사를 임명한 게 윤석열 정권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본인들과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놓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전혀 납득이 되질 않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냅둬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요. 아마 김지호 씨도 유동규 씨랑 친분이 있을 겁니다. 네, 성남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꼬리를 자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그런 심산을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시장 자리에 뭐 국민의힘 내지는 다른 야당의 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분이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특검하자고 하고 국조하자고 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 내로남불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대장동 쪽의 주민들을 한번 최근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자주 소통하고요. 네. 복장이 터지죠. 억장 와르르 멘션. 근데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 남욱 씨의 이 논현동 땅을 300억에 샀다가 이제 500억에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600억까지 올랐다고 하죠. 지금 굉장히 지금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원래는 이제 남욱 씨가 가져간 그 배당 이익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로 갔었던 그 금액들은 원래 대장동에 재투자되어야 되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렇죠. 대장동을 가보시면 여름마다 침수되고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개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그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엉망으로 개발 사업을 해놨어요. 하다못해 배수로도 최소한 되게 협소하게 파가지고 여름마다 침수되고 주차장에 물 들어오고 그리고 원래 거기가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시가 계획했었던 것은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돌연 바뀌고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많을수록 가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애초부터 학교 부지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 부지 마련해놓고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뭔가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대장동에 살아도 대장동에 학교를 보내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에게 들어간 7,800억이 학교 기반 시설 내지는 뭐 배우 시설의 정비 이런 걸로 쓰여야지만 됐던 건데 그게 일당들한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강제 수용당해가지고 제값도 받지 못했던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의 복장 터지는 거고 거기 살고 계신 대장동 주민들은 지금 뉴스 보면서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신상진 시장이 민사소송 뭐 더 세게 하겠다, 뭐 가처분도 신청하겠다, 뭐 쭉 얘기를 그저께인가 금요일날 나와서 했고 토요일날도 했어요. 네. 이기인 총장이 보기에 지금 민사소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신상진 시장님이 저 같이 이제 국민의힘 있었을 때 제가 성남시 인수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의 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좀 늦었다는 평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애초부터 2021년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었던 그 조치도 성남시에서 했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고 방치했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 할 일을 하셨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적시해 놨잖아요. 이재명의 재판이 멈춰지게 되면서 이 민간들이 입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사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민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근거로 또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형사재판이 정권 퇴임 끝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는데 그 어떤 민사에서 어떤 재판관과 법관들이
자신 있게 이거를 저 7,800억 전부터 가져와야 된다라고 판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남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민사로 거는 건데 저는 사실 그 결과가 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릴 것이고. 아, 그럼요. 무기한 일단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판결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4년 이후에 민사에 대해서 가닥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 성남시가 이거. 조금 있다가 백총하고 같이 한번 인터뷰 내용을 오늘 지금 백총이 공개한 그 파일이 하나 있어서 조금 있다가 녹취 내용을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가 공무원 휴대폰 검열, 신상필벌 뭐 이 얘기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공무원 사회가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아니 그런 의지로 김만배 핸드폰이 다 들여다볼 일이지. M1 공무원들은 왜 조지냐는 거죠. 나는 이해가 못하겠네 진짜. 그래서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이게 국정을 지금 시정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이재명 시장 선거를 도왔었던 사람들을 어공으로 앉혀줍니다. 어공으로 앉혀주는데 이 선발된 어공들은 특정 부서에 한 대 몰아넣는 게 아니라 성남시 2,000명 공무원들의 각 부처마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혹시 늘공들이 뭐 무상배당이나 청년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공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늘공들을 취합해가지고 비서실에 올려요. 아, 이런 사람들이 다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민원과 제보들을 저 엄청 받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사고과에 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상필벌과 좀 맥이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남시 때도 이재명 시장 친정부가 아니면 다 인사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시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지금 듭니다. 공무원들을 서로 지금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를 그냥 고소 고발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서로를 모함하고 서로를 그렇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 가지고 공무원 사대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호남 출신의 공무원들이 뭐 득세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또 반대로 영남 정부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란파와 반내란파 내지는 내란파와 비내란파로 공직이 갈릴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직사회가 경직됐다라는 평가 때문에 다들 말이 많은데 나 내란 안 했어요라고 해도 핸드폰에 뭔가 내란 가담했다라는 본인들의 기준으로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축출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시장 친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반정부 공무원들 가려내가지고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졌어요. 인사조치했으니까 부당한 소송인 거잖아요. 부당한 조치인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기준으로 내란 가담자라고 표현을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뭐 3개월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이어진 계엄에서 물론 저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3시간 동안 이어진 계엄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가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을 겪은 우리나라에서의 그 다음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더 화합하고 더 통합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선출직 권력들의 임무이자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한 건 아니겠어요? 그 말은 민주당한테 한 말이거든요. 절대 의석을 가진다 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이 되게끔 그래서 국민들을 통합하라는 그런 명령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반헌법적이죠. 지금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들이 했었던 그 결정문에 완전히 반하는 행정을 하겠다라는 전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지금 그 검찰 내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여당이 검사 파면법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요거에 그치지를 않고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아주 그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냥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좀 살다가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파면법을 발의하고 파면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뭐 이런 세상이 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서 문제가 되면 그 내부 게시판에 글 올리면 안 돼요? 저 이 프로스에 올라가 있는 약 20개의 글들 다 제가 지금 받아놨거든요. 예? 예. 이 과도한 글이 없어요. 다 합리적인 지적을 해요. 그리고 되게 본인들이 항소하고자 했었던 그 이유를 법적 근거를 들면서 매우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법적 근거는 법은 아니지만 대검찰청 예규에 검찰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죄를 받았었던 선고,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그리고 면소 판결을 받거나 공소 기각이 됐었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적극 항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이분들은 대검 예규에 따라서 대대로 검사들이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항소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이 정부는 본인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줬었던 그 검사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그 피해의식으로 지금 검사들을 파면시키고 징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부 게시판의 글도 그런 거잖아요.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거였고, 자 이런 거였는데 이걸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면 항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명백한 지시, 상부 아니면 임명권자라든가 무슨 뭐 총장의 지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한 명백한 거부, 불복. 그렇죠. 이게 항명이잖아요. 그렇죠. 지시가 없었잖아요.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명령이 없었는데 지시를 거부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항소 포기를 한 게 수사 지휘권인 게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반발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수사 지휘권이 명백하게 발동을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중앙지검, 대검, 차장, 수사팀, 공판검사 전부 다 같은 의견이었었어요. 항소를 해야 된다. 근데 유독 법무부만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항소 포기. 또 정성호 장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만약에 이 조선일보의 직원이에요. 네. 우리 류 앵커님이 상급자인데 네. 앵커님 저 휴가 좀 쓰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저 휴가 좀 쓰면 안 돼요? 야, 요즘에 일이 많은데 신중히 생각해야지. 그러면 휴가를 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쓰지 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과거 또 2019년인가요?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 의원일 때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외압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은 온데간데 어디 가고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명령한 사람도 없는데 항명이라고 하고 결국 이제 법무부의 지시에 불복한다라는 것을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럴수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부당한 외압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식당은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지금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왜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그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참 너무 이게 의석수가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을 못 받는. 제가 제 느낌만 그렇습니까? 힘을 못 받아요 정치적으로.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뭐 실기하는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조금 대중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살짝 섞이면서 영점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뭐 구속을 제대로 던져야 되는데 발판 딛다가 삐끗하고 허리 삐끗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영점이 안 꽂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때려야 된다. 그리고 이거 검찰 때리면 안 돼요. 검찰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 전장은 검찰과 싸우기 위한 전장이 아니라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법무부와 싸우는 그런 전장이어야 되는 건데 검찰 앞에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뭐 정치검찰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치 검찰 때문에 검찰을 폐지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정당성만 더 강화해주는 꼴이라서 일부러라도 이 사격할 때 0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0점을 잡는 것을 검찰이 잡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허수아비처럼 이용한 정치법무부 장관. 그리고 지금 보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법제처장, 그리고 입법부, 뭐 이건태, 양분화, 무현 등등 대통령실, 법무부, 입법부 전부 다 대장동 변호인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검찰을 때리느냐. 물론 검찰도 지적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이 정부를 때려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과거에 막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외압했다라고 그때 민주당이 주장할 때 민주당이 쪽수는 안 됐지만 의석수는 안 됐지만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막 제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나가야죠. 우리가 검찰 같이 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유효하고 정확하게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특검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일단은 어떻게든 특검 열차에 올라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특검을 뭐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게만 비판하고 그리고 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되게 정치 공세화됐거든요. 아, 또 장동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3.5억 넣고 7,800억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갤럽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뭔가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니 당장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에서는 4억 6억 대출도 못 받게 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통계 누락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조정 대상 묶어가지고 그렇죠.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집 사요, 왜 사요, 어떤 돈으로 할 거예요,라고 하는 그 검수를 맡게 하는데 정작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이렇게 7,800억 보전 조치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부각하면은 굳이 국회 안에서의 특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론화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그것과 별개로 특검 사실 시도를 해야죠. 해임 건의안부터 특검까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을 같이 그 한 주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요. 조만간에 또 한번 모셔서 또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살 때 오십시오. 예. 네. 자주 부르고 싶은데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저희하고 이게 고정 출연하시는 시간하고 저희 고정 프로 패널 시간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자주 모시지 못한다는 점을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가급적 예. 나오겠습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예. 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